자, 오늘은 그 5장에 있는 그 탄력성과 그 응용에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 탄력성과 그 응용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수요의 탄력성, 그다음에 이제 공급의 탄력성, 마지막으로 수요 공급 탄력성에 관한 세 가지 응용 사례를 학습하는 걸로 해가지고 학습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관련돼 가지고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전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 내에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뭐 중동에서 전쟁이 반발해가지고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거나 또는 이제 어떤 중국이 이제 급속한 경기 발전으로 세계 석유 수요가 늘어났거나 아니면은 미국 의회가 휘발유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면은 미국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 상승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시기이지만은 어때요? 이제 뭐 다음 달부터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잖아요. 하면서 이제 경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원자재라던가 부자재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그쵸? 이런 걸 맞춰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탄력성의 한 예로 이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를 좀 줄일 것이라고 쉽게 답변할 수 있겠죠. 그쵸? 이는 우리가 이제 제4장에서 배웠던 수요 법칙이에요. 그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소비를 이제 줄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휘발유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탄력성과 그 응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탄력성이라는 것들이 그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시장 조건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한지 나타나는 척도가 이제 탄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탄력성에 앞서가지고 탄력성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고무공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놀았던 고무공. 고무공이 탕탕탕탕 뛰다가 딱 사라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 그때 배웠던 게 이제 뭐 탄성이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시장 환경에서 경기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 시장 환경을 떠나려는 성질이 탄력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시장 환경에 있어가지고 시장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시장 환경을 빨리 떠나려고 싶어 하는 성격이 그 탄력성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로 봤을 때도 필수재 같은 경우 어때요? 치약 칫솔이라던가 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반드시 이 가격이 어때요? 상승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시장 환경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 고몽이 탕탕탕 뛰다가 도망가려고요. 한데 이런 재화들은 우리가 어때요? 치약 칫솔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치약 칫솔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니까 이런 것들은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반면에 뭐 루이비통 가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치품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우리가 있어도 9만이고 없어도 9만인데 가격이 많이 탁 상승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요? 구매를 안 하고 다른 것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요즘 같은 경우가 TV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어때요? 이제 거기다 대체제로 해가지고 뭐 수입 자동차를 산다던가 아니면은 내구재 중에서 좀 비싼 뭐 가구를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수입이 있어가지고 방향을 전환을 시키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탄력성하고 같이 연관이 이제 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휘발유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돼요. 휘발유 소비량 같은 경우는 그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크게 반응해가지고 대응을 해줘요. 예를 들어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10% 인상되면은 1년 뒤에는 소비가 25% 감소하는데 반면에 5년 뒤에는 소비가 약 6% 감소해요. 이거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돼 가지고 또 다른 대체제를 찾는다던가 그죠? 어떤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니까 지금 내가 차를 바꿀 타이밍이 되는데 휘발유 차를 몰다가 어때 이제 5년 뒤에는 뭘로 전기차로 바꾸는 거죠. 그쵸? 아니면 아까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어때요?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그죠?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수소 경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의 변화가 이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기에는 대응을 잘 못하다 하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감소하다가 어때요?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뭔가 대체제를 찾게 되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휘발유 소비가 이제 더 많이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수요에 있어가지고 탄력성과도 같이 연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 변수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그렇죠?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 변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탄력성이라고 하고,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탄력성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가격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 가격 탄력성은 그래서 어떤 재화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는 수치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는 것들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죠. 그쵸?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탄력성이란 것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 변수의 변화에 대해 반응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고무 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무이 탕탕탕 뛰다가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도망가려는 성질이 탄력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이러한 탄력성에는 종류가 이제 밀접한 대체제가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고, 또 필수품과 사치품 같은 경우는 또한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탄력성의 차이가 발생해요. 또 시장의 범위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차원에 따라가지고 이러한 이제 어떤 그 가격 탄력성과 그거를 결정하는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지고 보통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는 그 결정 변수가 있는데 그 밀접한 대체제가 존재해요. 밀접한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때요? 더 탄력적으로 도망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과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사과를 안 먹고 이제 뭘 사 먹겠어요? 대체제인 배를 먹겠죠. 배를 사러 가겠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이 있을수록 어때? 이제 우리가 사과 가격이 상승하니까 시장 가격이 시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이제 대체제를 먹으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그쵸? 사과 대신까지 배를 먹는다던가 나는 사과 대신 뭐 강을 먹을 거야 하나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시장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이제 밀접한 대체제를 찾아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재화에 밀접한 대체제가 있으면은 소비자들은 그 재화에 대신에 다른 재화를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그 재화의 수요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 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버터와 마가린도 마찬가지죠. 성분은 충분한 어때 대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버터 가격이 상승하면은 사람들이 어때 이제 버터를 구매하지 않고 마가린을 먹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 만약 대체제가 없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떤지 그 재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뭐가 됐죠. 그쵸? 이래 가지고 그 달걀 같은 경우는 달걀에 대한 대체제가 없으니까 달걀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떤지 그 달걀을 먹어야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학생들은 뭐 달걀 대체제는 뭐 매출혈 아니냐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달걀 대체제는 없는 것으로 이제 경작에서는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대체제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필수품과 사치품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치품이 더 탄력적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루이비통 가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루이비통 가방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가방을 안 사고 다른 뭐 이렇게 뭐 보트를 산다던가 그죠? 따라 그치? 뭐 해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지만 해외 여행을 더 간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치품이 더 탄력적이고 필수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덜 탄력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탄력적이지 않은 재화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저 치약 치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물건을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양치질이라던가 저녁에 그 칫솔 치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필수품 같은 경우는 그죠?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장의 범위 같은 경우도 그 재화의 범위가 좁을수록 그죠? 더 탄력적이에요. 그쵸? 어떤 시장에서든지 수요 가격 탄력성은 재화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재화의 범위가 좁을수록 대체제를 찾기 쉽기 때문에 좁게 정의된 재화에 대해서는 수요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재화의 수요에 비해 가지고 더 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의 차후 같은 경우로 장기적일수록 이제 더 탄력적이 될 거예요. 아까 휘발유 예처럼 마찬가지죠. 처음에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차를 운행해야 되니까, 그쵸?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석유를 기름에 넣어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발견하고 또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또 석유에 대한 수요가 이제 조금씩 어때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제 새로운 생활 패턴이라던가
방식을 찾기 때문에 장기적일수록 더 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길게 잡을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때 첫 달에는 수요가 큰 폭으로 줄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보다 더 연비를 좋은 차를 사거나, 그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해요.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수요가 크게 이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탄력성인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결과 변수의 변화율을 원인 변수 가격으로 나눈 것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요량의 변화율을, 그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죠. 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가 되는 거고, 원인 변수 가격의 변화율이 어때요? 이제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까 수요량의 변화율을 그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그쵸. 그리고 이제 수요는 어때요? 이제 수요국소 같은 경우 항상 어때요? 가격에 반비례하니까 마이너스가 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사용해서 절대값을 사용해가지고 플러스를 만들어주겠죠. 그쵸?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점을 이용한 공식이 있는데, 이건 유일하게 그 맹프의 경쟁에서는 중간점 공식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제 미분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미국에 있는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수학적인 계산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보다 더 못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항상 이제 중간점 공식을 해가지고 내용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 맹퀴 경제학에 나와 있는 표라던가 내용들도 항상 중간점에 대한 내용 공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경우 같은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점 공식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경제학 관련된 이렇게 시험 문제라던가 아니면 내용에서는 중간점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계산은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 그 미국 애들이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 약하다 보니까 중간점 공식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변화량을 이제 중간점으로 나누어 변화율을 계산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중간점 공식 같은 경우는 여기 A에서 여기 이제 B로 변화를 하는데, 여기서 변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10이 변해요. 근데 이 반대로 또 B에서 또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A가 기준이 돼가지고 A에서 B로 변하는 건데, 여기서 반대로 이제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A가 A로 변화를 해요. 하게 될 때 변화율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6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중간점 공식이 뭐냐면은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해요. 그러면은 16 나누기 2니까 8이죠.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 변화율은 이제 8이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 중간점 공식의 이용 내용이에요. 무슨 알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맹퀴 경제학에서만 이런 내용이 나오고, 다른 경제학 원론에 나온 것들은 이런 중간점 공식을 사용한 내용들이 없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도 이제 크기를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0이 돼요. 탄력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 곡선이 이제 수직선이 되죠. 그쵸? 근데 비탄력적인 수요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그쵸? 단위 탄력적인 수요 같은 경우는 탄력성 1이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가격 변화폭과 수요량의 변화폭이 같아요. 그쵸? 단위 탄력적과 수요 같은 경우는 탄력성 1이니까. 근데 탄력적인 수요가 탄력성 1보다 크게 되면은 가격의 변화보다는 수요량의 변화폭이 커요.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 탄력성 어떻게 계산해요? 같이 가격의 변화 1분의 여기 뭐요? 여기가 이제 수요량의 변화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폭보다 어때요? 수요량의 변화폭이 당연히 분자가 더 크게 되면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탄력성 1보다 크다. 이런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폭과 수요량의 변화폭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건 뭐예요? 가격 변화폭보다 수요량의 변화폭이 더 작다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와 같이 가격의 변화폭이 엄청 크고 수요량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 작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탄력성의 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탄력적인 수요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무한대예요. 가지고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가격이 있고 여기 Q 수량이 있으면은 그런 것처럼 수요 곡선이 수평선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가격이 같이 서가 가격이 5원인데
수량이 얼마예요? 무지하게 많죠. 무한대인 거죠. 어떤 수량도.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곡선이 수평선인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므로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곡선의 뭐와 같아요? 기울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뭐라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각 가격이 어떻게 현재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그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수요가 탄력적이고 탄력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1보다 작으면은 수요가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아까 말했던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므로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어느 한 점을 통과하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크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수요 가격 탄력성은 작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가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요? 아까 같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그 비탄력적인 수요예요. 그죠? 가격이 아까 사과 가격이 4에서 5달러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했는데 수요가 어때요? 그대로 100에 불변해 있어요. 그쵸? 가지고 이건 영어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inelastic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inelastic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가지고 이 알파벳 I자 수평선 있죠. 이하고 비슷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맹추 경쟁사 같이 이런 식으로 이 알파벳처럼 얘가 인 엘라스틱이니까 이 앞에 있는 I자하고 이하고 비슷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비탄력적인 그쵸? 그만 그 의미잖아요. 엘라스틱 그러니까 탄력적인 의미고 인 엘라스틱이라 붙어가지고 비탄력적인 의미잖아요. 이 I자와 같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암기를 하라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됐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이 가격이 아까같이 4에서 5에서 여기는 아까같이 렌트큐 경자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을 아까같이 그 중간점 점수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4에서 5니까 원래는 4에서 5로 증가했으면 어때요? 증가량이 4에서 5에서 1이죠. 1이 증가했고 그죠? 가격이 그죠? 가격이 4에서 5로 해가지고 어때요? 1이 증가했죠. 가격 탄력성은 그죠? 그러니까 1이죠.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4니까 어때요? 4에서 5니까 증가했으니까 얼마요? 25%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가 22%가 아니라 얼마야 돼요? 25%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맹추 경쟁에서는 중간점 정리를 계산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22%가 나오게 돼요. 가지고 아무튼 4에서 5로 이제 가격이 증가했어요. 했더니 수요는 어때요? 4일 때 100이었었는데 어때 이제 가격이 5로 증가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수요를 감소하겠죠. 90으로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11%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그쵸? 가격 변화율이니까 22분의 얼마요? 수요량 11이니까 얘는 1보다 작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1보다 작다고 해가지고 비탄력적인 수요라고 내용들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비탄력적인 수요가 가지고 탄력성 영향가지고 그죠?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고 이거는 그쵸? 조금 움직였죠. 하지만은 어때요? 1보다 작기 때문에 그 비탄력적인 이제 수요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 어때요? 4에서 5로 해가지고 중간점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가격이 22% 상승했는데 수요량도 어때요? 100에서 80으로 해가지고 22%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이 아까 같이 얼마요? 22%고 그 수량에 있어가지고 수요량이 어때요? 수요량은 22%예요. 그럼 얼마죠? 탄력성이 1이죠. 그러니까 1인 것은 뭐예요? 그 단위 탄력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같은 경우는 단위 탄력성인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인데 가격이 4에서 5로 22% 상승을 했는데 수요량이 어때요? 100에서 50으로 가지고 67%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22%분의 가격분의 수요량이 어때요? 67%니까 어때요? 1보다 크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탄력적인 수요란 거예요. 1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이런 수요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가 뭐가 되겠어요? 같이 뭐 루이비통 가방이라던가 그죠? 사치품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가격이 4달러인데 불구하고 수요량이 어때요? 요동을 쳐요. 그죠?
가격이 4달러인데 어때요? 이제 그래도 뭐 수요량이 유동을 치니까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무한대로 가지고 그죠? 탄력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는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죠? 가격이 4 플러스 이하가 되고 4 그죠? 이하가 되면 이제 4 이상이 되면 0이 되는데 4달러 이럴 때 어때요? 수요량이 무한대로 그죠? 이미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는 완전 탄력적인 수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수익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총 수입은 뭐겠어요? 어떤 재화에 대해 어떤 소비자의 지출액이며 동시에 재화 판매자의 판매 수익이 돼요. 중요한 것은 판매자의 판매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재화에 대해서 총 지출이며 총 수입은 당연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에요. 그래서 재화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야. 재화의 가격에다가 거래량을 곱한 수치가 당연히 총 수입이겠죠.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총 수입은 증가해요. 반면에 수요가 탄력적이면 총 수입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수입이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이며 동시에 재화 판매자의 판매 수입, 재화의 가격에 대한 거래량을 곱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급하고 판매자들에게 받는 즉 총 수입이 여기 되는 건데 여기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재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많이 비탄력적이라고 하게 되면은 총 수입은 이제 증가가 되죠. 근데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총 수입은 감소가 되죠.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어떤 판매자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이 막 상승하는데 소비자는 어쩔 수 없어 이 기화가 필수재해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판매자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증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예를 들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재화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이제 아까 같이 뭐 치약, 칫솔이라던가 그죠? 뭐 쌀 같은 게 비탄력적인 재화 같으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죠? 상승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사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럴 경우는 사 먹으니까 판매자의 어때요? 판매자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죠? 근데 수요가 예를 들어 가지고 탄력적이에요. 가격이 올라간다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루이비통 가방을 안 사요. 루이비통 가방을 안 사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루이비통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판매 수입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그러니까 루이비통 가방이라던가 벤츠라던가 뭐 아우디라던가 비싼 차 같은 경우가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고 다른 저를 사겠죠.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라던가 벤츠라던가 아우디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총 수입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쵸?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총 수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벤츠가 예를 들어 가지고 판매 가격이 4달러야. 4달러에서 있는데 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한 100명이 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총 수입 어때요? 가격하고 판매 수량이니까 그쵸? 4 곱하기 100이니까 400달러가 이제 판매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쵸? 가지고 이제 되는 것들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력이며 동시에 재화 판매자의 판매 수입 수요 곡선의 밑에 직사각형 면적 즉 P 곱하기 Q가 같은 거예요. 그쵸? 여기서 가격은 4달러이고 수요량은 100개이므로 총 수입은 이제 400달러가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의 변화와 이제 총 수입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가격 변화가 총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에 있어 가지고 탄력성에 달려 있어요. 그쵸? 가지고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저 이제 하게 되면은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이제 있는 것처럼 이거와 관련돼가 이쪽을 이제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고 여기 B 같은 경우 수요에 대해 탄력적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어요. 가지고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제 비탄력적인 경우 같은 경우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가격 상승에 비해 작은 폭으로 이제 감소를 해요. 따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총 수입이 증가하죠. 근데 이 그림에서 이제 가격이 4달러에서 5달러 오를 때 수요량이 100에서 이제 90으로 감소하므로 총 수량은 400에서 이제 450달러로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B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제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가격 상승
상쇄하고도 남은 만큼 큰 폭으로 감소를 해요. 따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총 수입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4달러에서 5달러로 오를 때, 그쵸? 수요량이 100에서 70으로 감소하고 총 수입은 400달러에서 이제 350달러로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탄력성에 의해 가지고 변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수요가 이제 비탄력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같이 치약 칫솔이라던가 생필품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수요 곡선이 이제 비탄력적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 이렇게 인엘라스틱 해가지고 I자에 가깝죠. 반면에 수요가 탄력적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평축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때요? 좀 더 이렇게 얘에 비해 가지고 좀 더 그죠? 수직에 가깝고 얘는 어때요? 좀 더 수평에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탄력적인 경우가 해당되고 얘는 이제 비탄력적인 경우가 해당이 돼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요 곡선이 이제 비탄력적일 때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수입이야, 그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아까 같이 4달러에서 이제 5달러로 이제 증가했어요. 그쵸? 하게 되면은 5달러일 때 어때요? 이제 90개가 판매됐었죠. 근데 여기구나. 그쵸? 원래 4달러 있을 때 어때요? 100개가 판매됐었는데, 그쵸?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5달러로 올랐어요. 했더니 수요가 어때요? 90으로 감소했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그쵸? 처음에는 4달러 있을 때 100개니까 4 곱하기 100이니까 400개였었는데, 그죠? 400개였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 5달러 상승함을 따라서 수량이 90% 떨어졌어요. 그래서 59, 45 가지고 450 됐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같은 경우 어때요? 400에서 450으로 증가했으니까 어때요? 50달러만큼 더 이득을 더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비틀어지는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 같은 경우는 물건 가격을 더 상승해도 자기가 이득을 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수요가 탈락적인 같은 경우 어때요? 처음에 4달러일 때 어때요? 이거랑 같이 뭐 벤츠라던가 아니면은 루이비통 가방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에 4달러 있을 때는 수요가 100개였었는데 어때요? 가격을 내가 이제 올렸어요. 가지고 5달러를 올렸더니 어때요? 이제 가격이 70개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일 때는 4 곱하기 100이니까 400개였었는데 그쵸? 지금 어때요? 이제 5달러를 오르니까 7호 35 되니까 어때요? 이제 350이 돼가지고 어때요? 내가 이제 50만큼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필수 제어 같은 경우가 아닌 그쵸? 이런 사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면은 어때요? 가격이 이제 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얘는 50만큼 얘는 손해를 보고 얘는 어때요? 얘는 50만큼 더 이득을 받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런 재화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어떤 소비자의 반응들이 움직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내가 이제 사업을 한다던가 그죠? 어떤 뭐 장사를 한다던가 할 때는 이런 탄력성과 같은 것들을 이제 잘 그쵸? 스터디 해가지고 내용들을 같이 해야지만이 내가 이득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직선인 수익선의 탄력성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탄력성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수익에 대한 탄력성 같은 경우는 어떤 여기 위가 되게 되는 탄력성이 여기 중화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보다 위쪽인 부분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1보다 커요. 여기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그쵸?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학 시험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기울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쵸?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밑변분의 높이인데 당연히 가격이 증가할수록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돼요. 왜냐면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아까 같이 뭐예요? 이게 가격의 변화율을 그쵸? 가격의 변화율이고요. 변화율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여기는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이 P라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델타 P 변화율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Q고 여기도 델타 Q가 돼요. Q의 변화율이니까. 그쵸? 그럼 이걸 아까같이 이제 풀었으면 아까같이 여기는 델타 Q가 되고 여기는 이제 델타 그쵸? P가 되고 그쵸? 하게 되고 아니다. 이거 델타 Q가 되고 이거 델타 P가 되죠. P가 되고 곱하기 여기가 이제
P가 되고 여기가 이제 Q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기에는 그 기울기를 말해요.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거고, 그러니까 말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지? 분자가 P가 되고 분모가 Q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QP가 더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죠? 할수록 이제 1보다 크겠죠. 그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탄력성이 어때요? 이제 가격이 높은 쪽에 가격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핵심이 되죠. 가격이 있어가지고 1보다 큰 쪽이 당연히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고 1보다 낮은 쪽이 탄력성이 1보다 낮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직선이 수요 있어가지고 가격의 탄력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쪽이 탄력성 1보다 가격이 중요한 핵심이 되게 되고 그죠? 되게 되고 그쵸. 핵심이 되고, 이 P가 1보다 크게 되면 당연히 탄력성이 1보다 클 것이고, P가 음수가 나오면 당연히 탄력성이 1보다 작겠죠. 그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봤을 때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당연히 기울기죠.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산수장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거는 그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A라는 점에서 예를 들어서 B로 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쵸? 어때요?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죠? 6에서 4로 어때요? 이제 이만큼 감소했죠? 하고 높이가 4에서 1로 가지고 이렇게 5 이렇게 뭐 증가했어요. 크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쪽이 이제 증가할수록 어때요?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반드시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1보다 이제 그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공구성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반대로 나와요. 그 같은 경우는 같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량이 증가하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업곡선의 탄력성을 보게 되면은 이쪽 갈수록 탄력성이 1보다 커요. 이쪽 갈수록 탄력성이 이제 1보다 커요. 공곡선 같은 경우는 여기가 1보다 작고 탄력성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수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쵸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줄게 되기 때문에 P가 분자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탄력성이 1보다 크게 큰 쪽이 이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보다 작고 반면에 공업 같은 경우는 수량이 중요한 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이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이쪽이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선인 수직선의 탄력성들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이 6달러인 예를 들어 초콜릿이 있어요. 수량이 2개 있으면은 당연히 총 수입은 어때요? 가격이 총 수량이니까 2개를 곱하면 되겠죠. 6이 12가 나올 거고 가격의 변화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변화율이니까 그쵸? 또 뭐 15%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과 같이 0에서 1을 수렴했으니까 뭐 200% 나타나고 그러니까 탄력 쪽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접전인 선에서 이제 그 당일 탄력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이제 그죠? 비탄력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탄력성 같은 경우 기준이 1이니까 그죠? 이 같은 경우는 1.0도 나오니까 단위 탄력적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더 적으니까 비탄력적 그쵸? 그 다음에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수요의 탄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 관련돼 가지고 어떤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같은 경우는 소비자 어때요? 이제 반대로 이제 약간 가격에 썼는데 얘는 뭐예요? 소득이죠.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력성을 내는 거예요. 가지고 소비자의 소득이 변화할 때 어떤 재화에 관련돼 가지고 그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소득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뭘로 나누나 이번에는요? 소득의 변화율로 나누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의 변화로 나눈 거예요. 가지고 정상제 같은 경우는 소득 탄력성이 양수이고, 그렇죠? 필수제는 소득 탄력성을 낮추고 사치제가 쓰기는 어떤 소득 탄력성을 이제 크게 낮춘 거죠. 가지고 정상제 같은 경우는 소득 탄력성이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화라던가 또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그만큼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소득 탄력성이 양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등제 같은 경우는 소득 탄력성이 음수인 경우를 말한 거죠. 그쵸? 예를 가지고 내가 이제 수입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어때요? 그동안에는 그 대중교통들을 타고 다녔었는데, 그쵸?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소득이 증가하니까 어떠겠어요? 이제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고 하겠죠? 하다 보니까 이런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열등제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상제하고 열등제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수요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지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한 지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지화의 가격 그 변화율로 나눈 수치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재화 1에 관련돼 가지고 또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어요. 재화 1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으면은 이거를 재화 2에 대한 어떤 가격으로 나눈 거죠. 가지고 이거를 대체제 같은 경우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가 나와요. 근데 보완제 같은 경우는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체제 있는 것들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하고 그 배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사과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두 번 2라는 지화가 있고 1이라는 지화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 가격이 그 상승을 해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플러스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배에 대한 소비는 어때요? 사과 가격, 이건 2라는 지화가 사과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배라는 지화죠. 그래서 사과 가격이 상승하면 플러스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배에 대한 소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사과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배를 많이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에 대한 소비는 어때요? 수량은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플러스분의 플러스는 뭐죠? 플러스죠. 당연히 대체에 관련돼 가지고 교차 탄력성에 대한 부호는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그 보완제 같은 경우 어때요? 수치가 음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하고 치맥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에 있는 지화가 이제 얘가 이제 그 치킨이 되는 거예요. 치킨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플러스죠. 치킨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치킨 가격이 상승하면은 두 번째에 있는 여러분들 맥주를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치킨 가격이 상승하니까 맥주를 안 사 먹죠. 그쵸? 우리 치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치킨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락했어요. 치킨 가격이 하락하면 어때요? 가격이 마이너스죠. 그럼 여러분들이 치킨 가격이 하락하면은 맥주를 많이 사 먹어요? 덜 사 먹어요? 치킨을 많이 사 먹으면 맥주도 더 많이 사 먹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분의 플러스가 되니 결국은 어때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완제 같은 경우는 교차 탄력성이 이제 음수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 같은 경우는 교차 탄력성이 양수가 발생하고 보완제 같은 경우는 교차 탄력성이 이제 음수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수요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그 공급과 관련된 탄력성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가지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재화의 이제 공급량이 얼마나 이제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죠. 공급량의 변화율을 뭘로 나눠요?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수치가 공급의 이제 그 가격 탄력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이제 얼마나 신축적으로 그쵸? 나눌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이제 좌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해변에 인접한 택지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이거는 그 탄력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변에 인접한 택지들을 쉽게 막 지울 수 있어요? 없죠. 이건 공급이 어때요? 바로바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이라던가 자동차, TV 같은 경우는 공산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 탄력적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모레가 뭐 이렇게 뭐 2월 14일인가?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롯데라던가 해티라던가 그 과자 만드는 회사들이 어때요? 막 죽어라 어때요? 초콜릿 찍어내죠. 그쵸?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뭐 직원을 더 고용해가지고 공급량을 바로바로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쵸? 그렇지만 어때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일 모레가 이제 졸업식 시즌이 됐어요. 아주 여러분들이 선배한테 이제 아니 여자친구들한테 어때요? 남자친구들한테 이제 그 꽃을 이제 선물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 꽃이 어떻게 이제 바로바로 만들어지나요? 그 막 날씨 따라 가지고 그 꽃 피는 게 막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은 그 탄력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변에 인접한 택시 같은 경우가 어떤 꽃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가지고 또 단기보다는 장기의 공급이 더 오히려 더 탄력적이에요.
아까 같이 해변에 있는 이제반 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비트럭적이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아파트라던가 그 건설사들이 어때 이제 이런 해변에 있는 택시들이 많이 요즘에 인기가 막 되고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전원주택이라던가 그죠? 요즘 무슨 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 걸 많이 짓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때요? 탄력적인 이제 공급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의 탄력성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지고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말하고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수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어떤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면 그 재화의 공급은 탄력적이라고 말하고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조금만 변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같은 경우 공급량의 변화율을 어떤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다.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거예요. 아까 똑같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수요량의 변화를 가격으로 나눴죠. 똑같아요. 이번엔 이제 가격이 그대로 있고 수요량이 아니라 이제 공급량의 변화율을 나눈 거죠. 이게 공급에 관련된 가격의 탄력성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밑에 가격은 똑같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수요냐 공급에 따라 틀려진 거지.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가격이 4달러에서 이제 5달러로 예를 들어 초콜릿이 가격이 4달러에서 5달러 상승했어요. 했는데 공급량은 불변해요. 움직이지 않고 있죠. 100개 그대로 있죠. 이것도 그냥 탄력성 배울 때 우리가 이제 인 엘러스티라고 말했었죠. 내가 했었죠. 아주 앞에가 I자가 닮았다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 비탄력적인이라는 이 영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I자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점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 맨큐 경쟁에서 중간점 정리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격이 4에서 5로 원래는 얼마예요? 원래는 4를 기준으로 해갔을 때는 22%가 아니라 25%가 나오는 거죠. 가격의 변화율이 어때요, 이제? 그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간점 정리 이용한 거예요. 아무튼 4에서 5로 가격이 22% 상승했는데, 공급량은 어때요? 가격이 4달러 있을 때, 초콜릿 가격이 100개가 판매됐었는데, 가격이 어때요, 이제? 5달러로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110개로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20분에 어때요, 이제? 10이니까, 그쵸? 22%대 10%니까 어때요? 가격이 1보다 작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이 22% 증가했는데 공도 똑같이 22%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쵸? 변화율이 똑같아요. 22% 가격이 상승했는데 가격이 변화율분의 공급량이 변화율이니까 똑같이 22%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같은 경우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같이 이제 이게 수평에 가까울수록 이게 무한대로 돼요. 되고 수평에 가까울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다 보니까 가격이 4에서 5로 22% 상승했는데 공급량은 어때요? 100에서 200% 가지고 2배나 증가했는데 중간적 공식을 사용하니까 67%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2분에 어때요? 이제 67%가 나오다 보니까 그쵸? 어때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누워버렸어요. 아예 가격이 4달러일 때 어때요? 공급량이 유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무한대죠. 그쵸? 하게 되면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탄력성이 되려면 탄력성과 같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을 누워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탄력성인 거야. 이거 수요도 마찬가지고 공급도 마찬가지고 수평을 누워버리면 탄력성이 완전히 그죠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내용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탄력성 이제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쵸?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완전 탄력적인지 단위 탄력적인지 아니면은 내용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요하고는 반대죠. 그쵸? 아까 여기서는 아까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내용들이 아까 같이 그 곡선 위에 여러 점들이 있어가지고
탄력성들을 제가 아까 수요할 때 말씀드렸죠. 수요 같은 경우 같이 위로 갈수록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는데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수량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탄력성이 어때요? 이제 수량이 많아서 탄력성이 그죠? 이쪽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그죠? 1보다 큰 케이스가 발생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이 더 그죠? 크게 갈수록 탄력성이 이제 1보다 그 작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생산이 있어가지고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적을 때는 탄력성이 높고, 그죠? 공급량이 많을 때는 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적을 때는 탄력성이 높고, 공급량이 이제 많을 때는 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예를 들어 3달러에서 여기서 4달러로 그죠? 상승하게 되면은 변화리 3달러에서 4달러는 상승하게 되면 가격 변화 1이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죠? 100에서 200으로 가지고 200으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중간점 정리 말고 그냥 계산한 거예요. 당연히 1보다 크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가격이 12에서 15로 해가지고 3달러가 증가했는데, 그죠? 3% 증가했는데, 여기는 어때요? 100에서 100, 저기 하게 되니까, 어때요? 525로 하니까 얼마죠? 한 19% 상승했죠. 그죠? 하다 보니까 이제 혈색이 이제 1보다 작은 거예요. 그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가격이 3달러에서 이제 4달러로 하게 되면 아까 같이 그죠? 이로 관련돼 가지고 탄력성 1보다 큰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여기 탄력성이 이제 1보다 이제 그 작은 효과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약간 수요하고는 좀 그죠? 내용들이 공급하고는 이제 그 반대의 그죠? 그래프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아까 같은 경우 수요 같은 경우 탄력성이 이쪽에 있을 때는 탄력성이 이제 1보다 컸죠. 그죠? 탄력성이 1보다 컸고 이쪽은 탄력성이 1보다 작았었죠.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 관련돼 가지고 탄력성에 관련된 그 세 가지 응용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농업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이 농부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예를 가지고 토지 1에이커당 생산량이 보통 종자보다 20% 많은 밀 종자를 개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공급성이라던가 공급량의 증가, 가격의 하락, 수요는 이제 비탄력적인 경우는 총 수입은 이제 감소하는 효과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밀 시장에서 있어가지고 공급의 증가를 보게 되면은 수요가 이제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곡선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제 S2로 이동하겠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곡선이 이 파란색에서 S2 빨간 색깔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이해되신가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었죠.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수요도 마찬가지고 공급도 마찬가지고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공급도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하다 보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S1에서 S2로 이동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대폭 하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거래량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그래서 총 수입은 300달러에서 220달러로 하락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비탄력적 가격을 가지고 가격이 이제 대폭 하락하게 되면은 첫 3달러 같은 경우는 같이 3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300개가 판매됐었는데 가격이 2에서 이제 그죠? 2달러 밀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총 수입이 220이 되다 보니까 300에서 220을 가지고 총 수입이 이제 그 하락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농업 입장에서 아까 같이 어떤 이렇게 저가로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죠? 어떤 그 밀 종장 관련돼 가지고 종자 관련돼 가지고 획기적인 발행 그쵸 해가지고 그쵸 한다던가 아니면 그치 공장 자동화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발생했지만은 그쵸 했기 때문에 같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시간에 3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500개 말 수 있는 기기들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시장에서는 같이 이런 것들이 판매하겠지만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제 농부들이 있어가지고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밀시장에서 공급의 증가 같은 경우는 농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농부들에게는 결국은 이제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쵸? 어떤 농업에 있어가지고 기술 개발들이 오히려 농부들한테는 그죠? 오히려 악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원유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가 돼요. 그다음에 석유 수출 국가 같은 경우도 고유가 유지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원유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 1973년도하고 74년도 그다음에 79년도하고 81년도에 두 번에 한번
그렇죠. 고유가가 이제 상승했던 사유가 있었죠.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그 비탈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죠?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 해가지고 내가 차를 안 몰고 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 어쩔 수 없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해도 비싼 돈을 주고 이제 휘발유를 구매하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어디 뭐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한다 하게 되면은 휘발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근데 장기 같은 경우는 어떤지 수요와 공급이 이제 탄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은 쭉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이 같이 뭐 전기차라던가 수소차라던가 아니면은 뭐 회사 근처로 뭐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다던가 해가지고 휘발유 사용량을 이제 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계 원유 시장을 보더라도 처음에 단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그 비탄력적이에요.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선이 예를 들어가지고 S1에서 S2로 가지고 수요가 해가지고 공급이 어떻게 돼요? 이제 공급이 처음에는 있다가 공급이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죠? 공급선이 감소하게 되면은 처음에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은 공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중동에서 휘발유가 막 들어오다가 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잘 안 들어와요. 공급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가격이 어떻게 오르겠죠? 그럼 P2 상승하게 되면은 수요량은 어때요? 수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S1하고 공급하고 그죠? P1 해가지고 이 점이 해가지고 사용량이 이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어때요? 공급선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 점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어때요? 수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죠? 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장기에는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도 같이 이제 전기차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학교 근처라던가 회사 근처로 이동하다 보니까 탄력성이 어때요? 이제 공급 탄력성이 이제 아까보다는 어때요? 좀 비탄력적이었는데 탄력성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S1일 때는 한 이만큼 있었었는데 S2로 그죠? 완만하게 되다 보니까 가격 인상폭도 얘는 대폭 가격이 상승했는데 얘는 어때요? 소폭 상승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P1에서 P2니까 가격이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폭적으로 많이 이동했었는데 얘는 어땠는지 조금밖에 이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지 어떤 그런 경기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이 예전만큼 많이 막 이렇게 당황하고 그죠? 많이 움직인다던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마약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마약 퇴치 정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약이 같이 뭐 인천공항이라던가 부산항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것들을 이제 막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어때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마약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경제 학상에서 그래프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약 퇴치 정책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 마약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은 수요는 불비하지만은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쵸? 못 들게 경찰들이 막으니까. 그래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이 막 마약을 이제 부산항이라던가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못하게 막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겠죠. 그쵸? 안 되니까 당연히 거래량 감소하고, 그러니까 금액이 감소하니까 어때요? 가격을 이제 비싸게 하겠죠. 갖고 힘드니까. 그쵸? 반면에 이제 마약 퇴치 교육을 시켜요. 가지고 공급은 불변이지만은 수요가 감소해요. 그죠? 뭐 인천항이라던가 그 부산항을 통해 마약은 막 계속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이 어땠는지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돼. 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거예요. 물건은 많은데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쵸? 가지고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하겠죠. 말한 것처럼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또 뭐죠?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마약 공급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항이라든가 인천항에 마약이 들어온 것을 이제 억제하는 거죠. 하게 되면은 마약을 공급을 억제하게 되면은 공급이 어떻게 돼서 감소하겠죠. 경찰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럼 공급이 그러면은 원래는 시장에서 나같이 P1하고 S1 해가지고 Q1 관련돼 가지고 저기 어때요? 마약 거래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막 이렇게 경찰들을 부산항, 인천항에 막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급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량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되게 상승하겠죠. 상승하고 그다음에 수량 어때요? 단속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Q1에서 Q2 해가지고 마약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단속모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예 그냥
그 마약에 퇴치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마약을 하게 되면 안 돼. 마약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몸에도 해롭고 이제 일찍 죽고 뭐 그래. 하게 되니까 그럼 어때요? 이제 수요가 어때요? D1에서 D2 해가지고 감소하죠. 마약을 한 것처럼 수요라던 공급선이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공급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S1에서 2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움직였죠. 얘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감소하니까 D1에서 D2로 증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같이 P1 해가지고 Q1의 거래가 형성이 되는데, 그죠? 형성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약 교육 받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마약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당연히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비트로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수량도 어때요? 그동안은 Q1에서 Q2로 해가지고 수량도 적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약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을 풀어가지고 부산이나 인천이라던가 또 요즘 강아지 같은 경우도 이런 마약 같은 거 냄새 맡는 특수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아지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젊은 층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이제 감소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들은 이제